보수 진영에 이게 트집 잡을 게 없어서 그런 걸 트집을 잡습니까? 정상회담 합의 내용이 방대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으로 비핵화 의지를 밝혔고요. 또 서해 평화수역,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까지 합의가 됐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을 지내신 분이죠.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이번 회담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직접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경환 의원입니다. 네, 이번 남북정상회담 남다른 마음으로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감회가 새로우셨죠? 그렇습니다. 특히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많은 기대가 있었잖아요. 예. 북미 간에 이렇게 좀 불투명한 상황, 교착 국민이 오래가면서 걱정을 했는데 어제 좋은 합의가 이루어져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18년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만남,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 어떻게 대체로 비슷하다고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셨습니까? 예, 그런 말이 있어요. 첫 물방울이 용감하다 이런 시가 있는데요. 예. 김대중 대통령의 그런 결단, 그 첫 물방울이 이제 강물을 이루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 대통령의 그 첫 물방울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 강물과 같은 큰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예. 이명박 박근혜 시절 전쟁 위기까지 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또 다시 희망을 보게 됐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 시절은 핵 문제가 있긴 했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핵 보유국 뭐 이런 말은 없었습니다. 예. 핵 위협은 없었던 건데 지금이 훨씬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 풀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평양 공동선언이 어제 발표됐습니다. 내용이 많은데요. 전반적으로 잘된 회담이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요. 예. 특히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지렛대, 징검다리를 놓고 돌파구를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특히 두 분야에서요, 비핵화와 핵 문제와 군사회담 분야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예. 그동안 남북 회담 때 핵 문제를 이야기하면 북한은 핵 문제는 미국과 이야기하겠다, 말도 꺼내지 말라 이렇게 하고 회담장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적도 있었어요. 그랬습니다. 네, 이번에 평양선언에서 명문화됐다는 거, 특히 보수 정당에서 어떤 대표가 그렇게 말했는데요. 김정은 입으로 비핵화를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고. 예. 특히 그 중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명문화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대단한 합의라고 봅니다. 영변은 핵물질을 생산하는 시설의 한 70%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것을 그렇죠. 명문화해냈다는 것은 앞으로 있을 북미회담에 문을 다시 추동할 힘을 만들어낸 것이고 이제 북미회담에서 꼭지를 따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에 아주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번 남북정상회담 지켜보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주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남북관계 진전뿐만 아니라 한반도 동북아시아의 최대 해난인 핵 문제까지 우리 이 남북이 주동적으로 앞장서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대단하게 크게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다고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 전 대통령 더 생각이 많이 나시죠? 그렇습니다. 네. 네. 청와대가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서 실질적인 종전을 선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의원님도 공감을 하시나요? 그 문제는 더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군사 분야에서 좋은 합의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제 이제 그 합의에 대해서 국내 반응들이 정치권의 반응도 많이 다른 부분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군사 합의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큰 성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미하고 남북미중에 간에 있을 종전선언의 디딤돌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본격적인 군축이라기보다도 군사적 신뢰 구축 단계, 평화구역을 설정하고 비행구역이나 정찰구역을 축소하는 이런
이제 그런 초보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더 예. 비핵화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바라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비핵화 의지를 육성으로 밝히면서 미국의 상응 조치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네. 미국이 취해야 될 조치, 종전선언을 의미한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걸 노리고 했을 겁니다. 지금 이제 미국은 북한에게 리스트를 내놓고 예. 사찰을 받아라는 요구고, 북한 측은 우리가 뭘 믿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적어도 종전선언은 있어야지 그런 약속을 갖고 해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을 확인하는 그런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재 핵의 문제랄지 영변 이외의 핵시설에 대한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이 북미 간에 포괄적으로 다뤄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남북의 군사 분야 합의서도 채택을 했습니다. 네.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하고 GP 시범 철수, JSA 비무장화 등 내용이 많은데요. 네네. 자유한국당 비판이 거셉니다. 네. 지금 속빈 강정에 불과한 선언도 문제지만 국가 안보 차원에서 수용할 수 없다. 또 북한은 핵을 숨겨두고 있는데 우리는 무장해제해버렸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군비 감소나 군축론에 항상 일어나는 이른바 보수 세력들의 움직임은 예상되었던 거고요. 예. 이른바 평화 알러지라 할까요? 군축 알러지. 70여 년간 군사력만 가지고 안보를 지켜왔지 않습니까? 그 변화가 주는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걸 잘 관리해야 되는데요. 잘못하면 사회 갈등, 정치 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란과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북미 대화를 속도를 내야 된다. 즉 비핵화 진전을 이뤄냈을 때 이런 논란과 갈등을 잠재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본격적인 군축이고요. 본격적인 군축이라기보다는 군사적 신뢰 구축 단계에 불과합니다. 평화구역을 설정한다 할지 비행구역, 정찰 구역을 축소하는 그런 건데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알러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이제 과거에 군사력만 가지고 안보를 지켰던 패턴이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평양 선언의 남북 경제 협력 내용도 담겼습니다. 네네. 철도와 도로 연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정상화, 서해와 동해 공동 특구 조성까지 내용이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나왔거든요. 네네. 경협 합의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합의 내용이고 내용도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비핵화 진전이나 또 유엔이나 미국의 대북 제재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행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철도 도로 착공식은 가능하겠죠. 근데 거기에 철도를 위해서 이를테면 내일이 가야 되고 친목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어제 정부 측하고 토론을 해보니까 내일 밑에 까는 침목은 지제품목이 아닐 수 있는데 철강 제품인 내일은 지제품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점에서 그런 비핵화 진전 북미 대회에서 그런 부분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진행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북미 대화의 상황과 맞물려 있다. 다만 그러면 완전히 핵이 폐기된 상황에서 가능한 일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비핵화가 구체적으로 진전이 되고 신뢰가 쌓인다면 철도 문제나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이런 문제를 현재 제재가 있지만 거기에서 빼는 형식으로 제외시키는 형식으로 하나하나씩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기로 한 점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인데요. 진짜로 올 거라고 보시나요?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6.15 공동선언에도 김정은 위원장의 아버지죠.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성사되지 못했어요. 김 대통령도 무척 아쉬워했던 부분인데 이처럼 남북 간의 신뢰가 확인되고 또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 문제의 해결이 가닥이 잡힌다면 충분히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제 육성으로 직접 서울에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남북 정상이 지금 백두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두 정상의 백두산행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정말 남북의 단합 또 화해 의지를 전 세계에 알리는 아주 최고의 명장면이고 최고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것보다도 더더욱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공고한 신뢰를 확인하는 정말 최고의 그 이벤트라고 생각하고 예. 좋은 백두산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남북 정상이 백두산 등정에서 추가로 합의할 내용도 있을까요? 글쎄요, 대개 이렇게 정상 간의 공동선로 합의한 것이 최고 합의고 중요 합의이기 때문에 예. 거기서 이제 무슨 백두산 관광 문제나 금강산 관광처럼 북을 통한 백두산 관광을 합의한다 할지는 그런 일들도 있을 겁니다. 예. 있겠는데 기다려보죠, 뭐. 네. 여야 좋은 일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네. 여야 3당 대표들의 노쇼 논란도 이게 좀 말들이 많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면담이 다시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외교적 결례라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좀 그 보도를 보고 좀 걱정을 했는데. 예. 어제 다행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께서 잘 조정을 해서 해결돼서 다행인데요. 저는 북측이 저번에도 남북 정상회담 할 때 북측 평양에서의 그 커뮤니케이션에 좀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사소통의 문제나 일정상 착오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좀 돌아오시면 자세히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예.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했던 첫날에 90도 인사를 했던 것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신을 환영하는 평양 시민들한테 90도로 허리를 굽혀서 인사했는데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고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북한에서 볼 수 없는 최고 통수권자의 겸손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보수 진영에 이게 트집 잡을 게 없어서 그런 걸 트집을 잡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우리 국민들한테 얼마나 90도 인사를 잘 하십니까? 예. 그런 모습은 정말 우리 한국 대통령의 소탈하고 국민과 주민들과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 심정을 충분히 표출한 것이고. 예. 어제 또 15만 관중들 앞에서 연설도 하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죠. 우리 지도자들이 북한 주민과 또 북한 지도자들이 우리 주민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남북의 화해 협력을 위해서 또 앞으로 통일의 과정에서 민족 공동체를 확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셨던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이른 아침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